안녕하십니까, 정만용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97년 15대 대선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 신한국당 경선도 굉장히 재밌었고, 하여튼 지금 다시 리뷰해봐도 상당히 배울 게 많습니다. 교훈도 많고. 그중에 참 아쉬운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님. 참 15대 대선을 제가 뭐 학자는 아니지만 좀 연구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대선 후보가 민주당 조순 후보였습니다. 원래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 이해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출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순,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는데, 이인재 경기도지사랑은 좀 틀려요. 이인재 경기도지사는 나중에 이제 경선 불복을 하는데, 조순 후보는 전혀 그거랑 무관하죠. 전혀. 국민적인 여망이 높았습니다. 이게 지지율로 조순에 대한 지지율로 표출됐는데, 자신감을 갖고 조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내던지고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한 거죠. 근데 원래는 국민통합추진회의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당시 통합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통합민주당에서 좀 그 안에 속해 있었지만 좀 거리를 두었던 정치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추진회의라고 좀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도 있었고, 1996년 이제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스타들이 많습니다.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삼김 정치랑 맞서다가, 삼김의 지역 분열 정치에 맞서다가 낙선한 분들이 많아요. 스타였는데. 그 당시 97년은 노무현 전 의원, 이철 전 의원, 그 다음에 김부겸, 원혜영,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통합민주당 내에서 이제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이제 정치적이 만들었어요. 근데 좀 그 당시 이기택 총재랑 대립하고 그랬는데, 개혁성이 강하죠. 국민통합추진회의는 이제 일단은 삼김 지역 분열 정치에 대한 극복, 지역 통합하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대안을 찾는 거죠. 비록 15대 총선에서는 많이 낙선했지만, 뭐 박성무 의원님도 있었고, 김원기 전 의원님 낙선했죠. 15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낙선했죠. 박성무 전 의원이랑 김원기 전 의원은 표적 공천에 의해서 새정치 국민의 총재 DJ가 표적 공천을 한 거죠. 그 당시 호남에서 DJ 안 따라가면 다 낙선했으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김원기 전 의원은 고향에서 떨어졌고, 정읍에서 떨어졌고, 박성무 전 의원은 광진구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비록 원해지만 국회는 안 됐지만 이제 그런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국민통합 추진회라는 이제 개혁적인 이제 정치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으로서 활로를 찾는데 조순 서울시장이 딱이다. 조순 서울시장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명망이 높고 또 삼김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데 딱 최적임자다. 조순 서울시장 밀자. 해가지고 조순 서울시장과 국민통합 추진회의 교감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통합 추진회의 대표로 국민통합 추진회의 대선 후보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출마가. 근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하고도 채널을 열었는데 조순 서울시장이 그 당시 통합민주당 이기택 총재 거기서도 이제 러브콜이 오니까 이제 고심 끝에 조순 서울시장이 이제 통합민주당 손을 잡습니다. 그 후보로. 왜냐면 그 통합민주당이 15대 총선에서 실패해서 세력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조금이나마 이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국민통합 추진에는 뭐 명망가들이 많았지만 조직과 자금의 열쇠는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래가지고 국민통합 추진회가 굉장히 조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했습니다. 조순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통추도 이제 끌어들이고 이제 그 당시 신한국당이 민주계도 끌어들이는 어떤 뭐 의도를 갖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통추에서는 여러 분파가 있고 그래가지고 통추랑 이제 조순 서울시장님이랑 이제 대선에 가서 교감을 나누는 와중에 국민통합 추진회의 내부에서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연대하자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조순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통합민주당에서는 나를 100% 완전히 미는데 통추로 가면 약간 좀 위험하겠구나 이런 인식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 전폭적으로 미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게 낫겠다 이게 판단하고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20%나 됐어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만 했는데도 무려 20% 났습니다. 8월 달에 그 당시 출마 선언만 한 거 20%만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난국일수록 좀 헝그리 복서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제 가설이지만
저의 그냥 개인적 가설이지만 조선 서울시장님이 국민통합 추진회의 후보로 나갔으면 정말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대의명분상에서 이제 국민통합 추진회의가 대의명분상으로 지역통합, 상김정치 청산, 세대통합 이런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의명분상으로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더 높게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순 후보가 국민통합 추진회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 당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상김의 지역분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류가 상당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폭발할 수 있는 분화구를 제대로 만났다면 상당히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화구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조순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9.7 대선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자금이 좀 열세여도 이게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꼭 복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도 조그만 식당을 한다 그래도 진짜 어렵고 힘들게 시작해야 고생을 해봐야 진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만큼 정신적인 각오가 필요하고 상당히 사람을 이제 막 최선을 다하게 만드니까 그런 역경들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식당 차리면 돈 다 날리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망하면 어때? 예전에 성공한 식당을 하나 봤는데 손님 하나한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조그만 식당이었는데 중국집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항상 손님들한테 상대가 누구건 간에 손님이 누구건 간에 항상 인사를 잘 하셨어요. 굉장히 웃으면서 여사장님이셨는데 전 그게 사업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대의명분상으로 국민통합 추진회의가 내세우는 정치적 가치가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순 후보가 국민통합 추진회의 후보로 나섰다면 더 큰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그 당시 97년도에 삼김 정치, 삼김 지역 정치 볼모이면서도 또한 그 밑바닥 민심의 흐름은 이대로 안 되겠다. 삼김 정치는 진짜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밑바닥 기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통합 추진 회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실패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없고, 상김 정치 극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없고, 새로운 이제 개혁 정치를 내어세웠기 때문에 비록 조직과 자금이 열세였지만 상당히 조순이라는 분화구를 만났던 굉장히 정치적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해창 플러스 조순연합이 탄생하는데 한나라당으로 조순 총재가 맹활약을 합니다. 거기 이해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수도권 편하든지 강원도도 거의 강원도에서 엄청났죠. 강원도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막판에 이해창 후보가 역전한 적도 있습니다. 11월 말에 여론조사에서 공표는 안 됐는데 법상 금지돼가지고 언론에 공표는 안 됐는데 잠깐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를,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후보 11월 말에 97년 11월 말에 1, 2% 차로 앞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가 오고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너무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다시 역전이 됐죠. 김대중 후보한테.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막판까지도 역전시키지 못했는데 이해창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맹추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순 총재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다고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 추진회의가 수사군단이었는데 박계동 전 의원도 있었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비장군 폭남분이죠. 이분도 있었고 하여튼 상당히 소신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올바른 소신과 뚜렷한 이제 정치적 개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정구 의원님이라든지 재정구 의원은 이제 빈민운동에 평생을 종사하신 분이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도 빈민운동으로 평생 몸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판자촌 중독자예요. 젊었을 때 판자촌 가가지고 이제 사회운동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상당히 한국 정치를 바꿔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그분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권력만 잡기 위해서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정치 집단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국민통합 추진회의 같은 진짜 뚜렷한 개혁 성향을 갖고 진짜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주는 역사적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추진회의 같은 훌륭한 정치 세력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